안녕하세요. 부동산 서지 39주, 40주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날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게 1주, 2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시간 정말 잘 갑니다. 부산은 하락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가 되어버리더라.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느낌이 들 정도죠. 해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더라. 요즘 부쩍 해가 짧아진 느낌이 듭니다. 예. 휴일을 이용해서 농구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한 6시 조금 넘었는데 깜깜해서 공이 안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더라. 요 말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승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 정도. 네.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언제 해가 질까 싶은데 금방 해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체감하기도 전에 다가옵니다. 아, 아름답구나.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와, 예술이네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해는 사라져 버리더라. 지금이 어찌 보면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화려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94건 요 형태로 살펴보는데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특례의 영향이더라. 그러면 요 거래량과 지금 여기 현재 거래량과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냈던 그 거래량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크게 다르진 않더라.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저는 요맘때쯤 되고 나면 특례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충격이 왔었거든요. 다만 요것이 시간이 이연되었을 뿐이다. 9월 거래량까지가 특례가 요때까지 존재하고 요 이후로 특례가 있는 시기와 특례가 일부 사라지는 시기, 50년 주담대가 있는 시기와 사라지는 시기. 그 외에 단순히 이 특례뿐만 아니고 대출을 내주는 기조 자체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8월 달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 시뮬레이션 했던 거는 요거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제가 그맘때 했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꾸 변동하면은 네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네.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요. 다만 우리는 요렇게 변화의 흐름을 추정해 보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갑니다. 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이것이 하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다만 그것을 띄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꿀렁임이 생겼을 뿐이지 추세적으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거래량 9월의 거래량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2,300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10월의 거래량은 오야 지금 남은 일수로 생각합니다. 한 주, 두 주, 4일, 마지막 하루까지 3주. 3주. 지난달에는 3주가 남았을 때 어떤 거래량이었냐면 125건의 거래량이 되었어요.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10월의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한 달만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전 달 것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대략 167건의 거래량이었습니다. 8월 달에도. 그럼 이거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반토막 났죠. 또 이전으로 한번 가봅니다. 134건. 음, 150건. 지금 거래일수 남은 일수 기준으로 10월의 거래량을 추산해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3분의 2 소막 혹은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10월의 거래량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해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더라 이런 제목을 붙였던 것 같네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 시기에도 집 살 사람은 집 삽니다. IMF도 집 살 사람 집 샀고요. 네. 뭐 아동 수당 뭐 몇 세부터 막 돈 주는 돈 뿌리죠. 기초 노령 수당,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 노령 수당 돈 뿌립니다. 군데군데 학생들한테 뭐 교복도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좀 끼인 세대 불쌍해 보이나요? 근데 이런 세대들한테는 골고루 돈이 뿌려지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 사람한테는 돈을 뿌려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제 효과 말씀드렸죠.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면 그거 정부에 돈 1,000만 원씩 혜택 받는 거다. 돈 1,000만 원씩 혜택 받는 겁니다. 한 방에. 왜? 이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쌌거든요.
근데 요분이 사신 분은 연봉 6,900 아마 7,000 조금 넘어가면 안 되나 봐요. 뭐 나이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다른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분 자녀도 좀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좀 젊으신 분이 연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근데 3억짜리 집을 샀다. 금리 2.4%로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이 연봉에 이 가격에 이 연시간 10년 차 정도밖에 안 되고 아파트 연 숲이거든요. 아파트 숲입니다. 여기 괜찮은 동네예요. 음, 금리 2.4%로 이 고점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5억 그 이상 갔을 겁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35%, 제 기억으로는 35%, 40% 정도 떨어진 금액이에요. 주택 매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축하드려야죠. 이런 거 축하드리고 사야 될 사람이 사야 하는 케이스. 누군가는 2.4%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이 평균 대출 금리가 지금 신규 주담대가 4.31이거든요. 이 사람이 2.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누군가는 7%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사지 마세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이 된다면 매수를 고려해 보세요. 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지금 똑같은 2023년 10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말이 2.4% 금리지. 이거 30년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정부에서 보통 지금 평균의 금리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균의 금리와 견주어 봤을 때도 지금 거의 한 2% 가까운 금리 차이가 나요. 혹여나 뭐 기초 자본이 많지 않아서 2억 정도 대출냈는데 1년에 2%씩 금리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계산해 볼게요. 복리고 뭐 나발이고 다 차치하고 1년에 400만 원씩 혜택을 봐요. 이거 30년이다? 그러면 30년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들한테만 돈 주고 뭐 노인한테만 돈 주고 우리 젊은 사람은 이거 뭐 봉이가 월급에서 세금 다 뜯어가고 우리가 봉이가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 챙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튼 이렇게 제가 축하드린다. 괜찮다. 그 동네 괜찮은 동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시청 이슈도 있었던 동네고 옆에 주복숲도 엄청나게 들어서고 상권도 괜찮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 좋아지는 동네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와 지금 우리 여기가 최고다.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없다. 여기는 완벽한 도시다라고 했던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입지를 생각하실 때도 확장성 얼마나 더 팽창해 나갈 수 있는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주택구입 분할지 부산 거를 가지고 온다는 게 요 대구 거를 가져와 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지우지도 못하겠네요. 아무튼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자 매매 가격도 생각해 보고 살 때 자기의 소득도 생각해 보고 금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금리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전에 이 집을 산 사람의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금리 충분히 매력적인데 잘 샀다. 지금 소득으로 집값 조금 뭐 크게 뭐 몇천만 원 변동해도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소득인 것 같다. 매매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진 가격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그때 좀 오버슈팅 돼서 올랐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점 대비 40%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한 30% 정도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산 모습도 보입니다. 부산은 지금 노란색 두 번째 요 수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68 정도 지금 되어 보이는데요. 거의 70 정도 되어 보이는데 똑같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70인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는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으로 체감될 수도 있을 거고요. 2.4%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40 수준까지 떨어져서 역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집이 비싸다고 느끼지만 소득이 좀 올라가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접근할 만하네. 지금 요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지. 무턱대고 집을 막 6%, 7% 금리로 집을 산다든지
이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은 집값이 나중에 뭐 얼마나 폭등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금리 수준 4%대 요 금리 수준으로 지금 대출을 받아서요. 한 10년이 지났을 때 집값이 50% 이상 안 오르면은 거의 손해라는 그런 계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썩 매력적인 시기는 아니다. 매력적인 시기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사니까 나도 얼떨결에 따라서 산다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말자. 부산 0.01에서 0.02 하면 부산만 왜 이카노? 와 이카노? 와 이래 힘이 없노?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뒤늦게 훨씬 뒤늦게까지 상승했었어요. 대구가 견줘봐서 대구 지금 2달을 앞서서 상승하고 있는데 부산이 2달 늦게까지 대구가 꼬라박고 있던 21년 11월 지수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도 부산은 건재했어요. 22년 상반기까지도 부산은 건재했어요. 하지만 부산은 그때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근데 지금 대구가 좀 잘 나가고 있죠. 나름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대구의 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은 28%예요. 부산은 마이너스 26%예요. 실상은 지수상으로는 대구가 나아 보이지만 실제 더 많이 떨어진 건 대구예요. 그리고 대구가 먼저 앞서거니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아까 거래량 정점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셨잖아요. 그럼 추후에 이 지수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두 달, 뭐 서너 달 반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부산 지금 요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로 0이나 플러스로 상승 전환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추후에 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60 이상 올라가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자, 60을 항상 늘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그런데 대구, 부산은 가장 아래쪽. 부산은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아래쪽. 매수 우위 지수는 무엇으로 산정이 되느냐? 요 KB거든요. KB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로 판단을 하는데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고 매수세는 생각보다 붙지 않습니다. 이 도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없어요. 부산이. 가끔 신고가 비율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요 사연들 찾아보면은 의미 없네. 의미 없네. 그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주간 거래량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리 떨어졌냐? 왜 이리 떨어졌냐? 연휴 때문에 그렇죠. 연휴 때문에 거래 일수가 얼마 없었는 것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렇게 올랐지? 대출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막 급하게 돈 대출 받아가지고 막 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분간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매매 거래량 지금 9월 예측치까지 한번 내보니까요. 75% 정도 거래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2351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해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하더라. 이후의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살펴보셨죠? 자, 시뮬레이션 결과 대구 한번 보십시오. 대구. 대구 빚내기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누군가는 부자 도시다, 돈 많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대구 부자 도시라고 해서 MBC에선가 어디 대구 부자 도시에 대구의 부자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부자를 만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70년대, 80년대 뭐 TV 부품을 공급하던 공급사 사장님,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사장님을 모셔왔어요. 또 한 분은 섬유 공장을 하시는 분, 그분을 모셔왔어요.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지금 요즘 신흥 부자들이나 이런 모습들은 이 과거에 뭐 TV를 전자, 섬유 이런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자 도시 많다, 부자 많다. 옛날에 부자들 많았지.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자본이 자본을 낳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겠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부자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근래 들어서 대구는 빚내기 좋아하는 도시다. 자, 여기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산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부산은 보다 크게 막 늘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죠. 느낌이. 자, 매매 거래량 부산 가장 저조합니다. 가장 저조합니다. 인구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저조합니다. 분위기 좋다. 뭐 이런 건 얘기도 올 필요도 없어요. 이 수치적으로 딱 드러나는 걸요.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거래가 적은 도시 부산.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지. 매도 물량은 나날이 쌓여가지. 매수세는 크게 붙지 않지. 그러니까 주간 실거래 지수가 살아나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세 거래량은 인천에 밀리지만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전세도 팽팽 돌아가진 않습니다. 지금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대구보다는 낫지만 이 영남 지방에서 이 도토리 키재기 대시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도시에는 조금 밀리는구나. 제2의 도시면 인구의 활성화되는 정도가 차원이 달라야 되거든요.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도시의 활력이나 경제 이런 것들이 거의 4배가 된다 그러죠. 인구가 2배면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규모가 거의 4배가 된다고 하는데 대구하고 비슷하게 놀라 그래가지고 부산이 되겠습니다. 매매 매물 살펴보시면은 추석 이후에 V자로 매물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보면 또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같이 놀라 그래가 되겠습니까? 네. 인구 지금 대구와 한때는 좀 비슷하게 갈 때도 있는가 싶었더니만 다시 그 격차를 조금 벌려 나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매물 많다. 매물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 12,000개 수준. 많이 빠졌지만 근래 들어서 정체 혹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많은 수치에서 이게 혹여나 이 정도 수준까지 정말 2001년도 2021년 수준까지 매물 지금 매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뭐 꿀렁꿀렁 한다면은 다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장 지금 분위기 괜찮네라고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음 좀 높은 가격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례 전세나 이렇게 빼서 주고 막 이렇게 감당을 하던데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들 있죠. 전세 가격, 매매 가격 한 3억 정도 하고 전세 가격 한 2억 정도 하는 이런 곳들. 그런 곳들에서 생각보다 일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한 30% 주저앉고 전세 가격이 막 주저앉 빠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서 후발주자로 '야 나도 부의 대열에 한번 끼어보자.'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뒷감당하는 방법을 몰라요. 뒷감당하는 방법을 몰라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져서 놀랐습니다. 비싼 집 막 질렀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아래쪽에서도 갑자기 부의 사다리 이러면서 같이 막 서로 공격적으로 나갔었잖아요.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왔을 때 전세 매물 대구, 부산 비슷비슷한데요. 대구가 조금 더 앞서가긴 합니다. 부산은 2의 도시 맞다. 광역시 중에서는 매물 측면에서는 2의 도시가 맞긴 맞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